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장 내다보는 시간 절대 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영역입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는 FOMC 이후 시장 상승에 거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시장은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시각이신 것 같은데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대체적으로 뭐 간밤에 미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도 좀 그렇고 최근에 흐름 자체가 FOMC를 앞두고 있는 그런 경계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까지는 관망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국면이 전개될 거다.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겁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일본이라든가 중국, 대만 증시가 다 0.5%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반영이 좀 됐는데 오늘 국내 시장만큼은 다르게 움직임이 전개됐죠. 아무래도 FOMC 이후에 국내 시장의 투자가들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 또 상승을 하면서 지금 3일 연속 지금 신고가죠. 그렇다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근데 그 기대감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이끌었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요즘 뭐 시장의 수급의 주체는 확실히 내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 현물에서도 매수를 했고 선물 시장에서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외국인들의 현물보다는 선물의 움직임이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선물에서 오늘 뭐 대규모 7천억 가까운 매수가 유입이 좀 됐거든요. 현물 매수 자체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한 10시 정도에서 한 1,400 정도 매수한 이후로 종가가 거의 뭐 3천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니까 크진 않았는데 오늘 선물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오늘 하루 동향인데 보시다시피 외국인 선물이 지속적으로 아침부터 해가지고 막판까지 해가지고 7천억 가까운 매수가 유입됐어요. 현물 자체는 크게 변동했었는데 선물을 가지고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 매수를 확대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뭐 이끌었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은 그 최근에 부진한 걸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오늘 1% 가까이 좀 올랐거든요. 오늘 지수 상승은 삼성전자의 뭐 지수 영향력이 한 40% 정도 차지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로 시장의 특징은 없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의 흐름 자체가 뚜렷한 주도 업종도 없고 주도 종목도 없이 엎치락뒤치락 시세 연속성이 없죠. 시세 연속성이 없는 등락 국면인데 어제 강했던 주식들이 오늘 빠지고 또 오늘 강했던 주식들은 좀 내일 잠깐 쉬어가면서 그러면서 지수는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오늘 또 전체 시장의 질적인 변화도 그렇게 좀 나타났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이 약간 좀 부진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나스닥 시장이 전일 올라갔던 만큼 그대로 좀 뺐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의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내일 FOMC를 앞두고 그런 약간의 경계감은 시장의 질적인 부분에 약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주가 강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내일 혹시라도 FOMC 쪽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보험성 매수가 은행이라든가 증권 쪽에 들어온 게 아닌가. 뭐 은행주, 증권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은행주는 주가 하락할 부분은 없죠. 그렇다 매매가 오늘 시장에 나타난 게 아닌가 좀 봐야 되겠죠. 오늘 그래서 은행 보험과 그다음에 해운업종, 그다음에 원전주들이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하긴 했는데 원전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던 것 같고 일부 이제 화학이라든가 일부 의류 섹터들 그다음에 어제 움직였던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징 종목 한 두 종목을 좀 꼽아본다 한다면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LG 생활건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생활건강이 시가총액 한 13위 정도 해당이 좀 되거든요. 오늘 6.7%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이 아니거든요. 거의 이제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수혜주들 전반적으로 올라간 국면 쪽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거든요. 대표적인 실적 우량주 쪽으로 꼽은 주식인데
아무래도 화장품 쪽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55%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P가 30배 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이 종목이 못 가니까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티라든가 코스메스라든가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부진의 움직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LG 생활건강의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화장품 종목들이 약간의 어떤 갭납추기 과정은 전개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운업종 중에서 오늘 뭐 여전히 해운업종 강세지만 BDI 업종 지수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패너션 주가가 7.7%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컨테이너 업종 지수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BDI 지수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일 3,000포인트를 올라서면서 상승을 하면서 패너션이라든가 대나온 주가가 강세를 좀 보였는데, 패너션, BDI 지수가 움직였던 것 자체는 아무래도 BDI 지수가 철광석이라든가 곡물을 실현하는 그런 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중국의 원자재 규제 이후에 철광석이라든가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보면서 철광석도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 철광석도 이제 빠르게 올라오면서 2,200, 220불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BDI 지수 상승 부분 자체가 다시 철광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BDI 지수와 함께 그런 부분들도 오늘 좀 체크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오늘 보시게 되게 되면 오늘 특정한 쪽이 많이 떨렸습니다. 수급 자체가.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 자체가 3천억인데 거의 삼성전자를 좀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화학업종 중에서 오늘 좀 많이 샀던 것 자체가 또 LG 생활건강을 1,300억 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화학업종의 매수는 70억밖에 안 잡혔다는 것 자체는 어제 잠깐 반등이 나왔던 실제 피크아웃 이슈와 관련된 롯데케미칼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금호석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은 매도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장에서는 역시나 FOMC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개장하기 전에 나오니까 또 장 중에 우리가 또 체크해 볼 만한 부분들은 없는지 내일장 전망과 함께 이런 부분들 알려주세요. 예, 내일 이제 FOMC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예상은 이번 6월 FOMC에서는 정책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고 뭐 기저효과 영향이 크니까, 그 다음에 페이퍼 부분 자체도 시기상조한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자기가 얘기했던 그 말 자체를 아마 증명해 보이려고 아마 최대한 인내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전도표상의 약간의 더 금리 변화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한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뭐 금리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내일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되면서 지수의 어떤 방향을 설정이 될 건데, 그 부분 자체는 상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됐으니까. 그에 따른 뭐 전략으로 따진다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인 지적인 성장적 가치 지지하는 부분 자체는 내일 그 FOMC 강도에 따라서 전개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후에 결국에 외국인들의 선물과 오늘 또 외국인 선물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그랬으니까 선물의 흐름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주가에 따라 가지고 다른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움직이면 다른 것들은 항상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좀 살지, 또 삼성전자를 추가하면서 삼성전자를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다른 여타 종목들에 대한 상승 탄력 분할이라든가 조정을 위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작용할지, 그런 또 부분들이 내일 FOMC 이후에 시장의 질적인 변화와 중요한 포인트로 좀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FOMC 역시 봐야 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오늘 많이 샀는데 이 부분이 지속되는지 여부 중요하다 얘기해 주시네요.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뭐 내일은 어떻게 되나 주식을 좀 사야 되겠죠. 오늘 시장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장은 충분히 하방은 좀 지지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고요. 내일 FOMC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시장이 탄력적으로 상승하지는 않는다. 점진적인 상승이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최근 들어서 어제까지 성장주들이 약간의 키 맞추기 과정이 좀 전개가 좀 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FOMC 이후에는 시장 이슈 자체가 실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2분기 실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적 호전 가치주와 그다음에 성장주 내에서 실적이 호전되는 그 성장주 내에서 종목 차별화가 전개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의 중심 흐름 자체가 이벤트 이후에는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슈보다 이슈 중심, 그다음에 모멘텀 중심의 장이 펼쳐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후에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호전에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뭐 FMC가 끝난다 한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수급의 주체가 부각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은 살지는 모르겠지만 현물 비중은 늘리지는 제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급의 주체가 부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순환매성 흐름과 종목 차별화의 흐름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2분기 실적을 본다 한다면 IT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요. 자동차도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철강업종은 무조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소재 쪽에서는 화학업종은 안 좋다고 말씀 드렸으니까, 그다음에 건자재는 건재도 좋을 것 같고요. 건설기계는 1분기 때보다는 좋지는 않겠지만 완만하게 좋아지는 쪽이 전개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성장주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들 관련 섹터 내에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실적 호전 종목 중심의 차별화 대응 전략 자체가 FMC 이후에도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시장 좋게 봅니다. FOMC에서 큰 이변은 없을 것이고 대체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강세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은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매수를 타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IT 자동차 역시 좋다. 여기에다가 BDI 지수, 해운주들의 강세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이 철강주들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업 환경 보고 있습니다. 건설, 건자재 계속 긍정적인 시각 관심 권했는데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느덧 유가증권 시장 3,300포인트도 가시권 내에 들어왔습니다. 이 질적인 그리고 또 탄탄한 종목군들이 오름세를 이끌어주면서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세 매일매일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